여긴 발레 학원 아니야. 6주 동안 마커스 톰슨과 그의 제자들은 한국인 젊은 여성을 학교 전체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가족 식당으로 돌아가. 여긴 도자기 인형이 올 곳이 아니야. 비웃음과 조롱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아무리 훈련이 거칠고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해도 박윤아는 부러지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다. 더 놀라운 건 가장 위험한 공격들이 날아올 때마다 마치 다음 동작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절묘하게 피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톰슨이 마지막 도전을 제안했다. 15년 무패의 챔피언인 그가 직접 그녀와 맞붙겠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또 한 번의 공개 망신극이라 생각했다. 100명이 모였다. 전문 카메라도 설치됐다. 그 순간 심판이 외쳤다. 시작. 단 17초. 그 짧은 시간 안에 박윤아에 대한 진실이 폭발하듯 드러났고 100명이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한 명의 검은띠 지도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이후 모두의 머릿속에 맴돈 질문은 단 하나였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여성이 프로 격투가도 모르는 기술을 익히고 있었던 걸까? 박윤아의 손가락은 배낭 끈을 쥐고 떨렸습니다. 샌디에이고 컴뱃 아카데미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 서서 그녀는 마치 무시무시한 괴물의 입구를 마주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28살, 키 155cm의 작은 체구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강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나무잎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 안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두운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3달 전 부산을 떠날 때의 그 절망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야쿠자 보스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선홍색 피로 물든 어두운 골목길, 그리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지옥 같은 나날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의 손에 묻은 죄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꿈속에서 그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윤아야, 너는 결코 어둠 속에서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다. 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짜 빛을 찾아라. 그것이 네가 태어난 이유다. 할아버지 박진우. 1968년 베트남의 캐산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17명의 미군 동료들을 구해낸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의 희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소중한 손녀조차 이 넓은 미국 땅에서는 그저 길거리를 지나가는 또 다른 동양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가는 순간 수십 개의 매서운 시선들이 예리한 화살처럼 그녀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넓은 매트 위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있던 근육질의 남자들이 하나둘씩 손을 멈추고 그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 대신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신성한 영역에 감히 발을 들여놓은 침입자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접수 데스크 뒤에 앉아있던 20대 후반의 근육질 남자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굵은 팔뚝에 새겨진 흑백의 독수리 문신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날개를 펄럭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 톤에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절대 아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차갑게 숨어 있었습니다. 주짓수 수업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윤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의지만큼은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는 마치 값비싼 골동품을 감정하듯 그녀를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깨지기 쉬운 도자기 인형을 보는 듯한 냉소적인 관찰이었습니다. 아, 여성을 위한 호신술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따로 있습니다. 일반 수업은 솔직히 말해서 당신에게는 너무 거칠고 위험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순간 윤아의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끈질기게 가르쳐주신 강인한 참을성과 인내심, 그리고 부산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터득한 냉혹한 기술들이 그녀의 혈관 속을 차갑게 흘러다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들이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들이 차갑게 숨어 있었습니다. 일반 수업을 원합니다. 이번엔 그녀의 목소리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접수원은 마치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 작은 아시아 여자가 정말 미쳤나? 라는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는 마지못해 클립보드에 꽂힌 등록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치거나 울면서 나가도 환불은 없어요. 유나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고 이름란에 유나박스라고 적었습니다. 진짜 성씨의 영어스를 하나 더해 미묘하게 변형시킨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는 않으면서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아카데미 안을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백인과 히스패닉계였고 모두 그녀보다 훨씬 크고 근육질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꽂혔고 몇몇은 서로 속삭이며 킥킥거렸습니다. 쟤 뭐야? 요가 수업 찾다가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아니면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건가?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45 정도로 보이는 그는 회색빛이 섞인 머리와 권위적인 자세로 즉시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윤에게 고정되었고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편견이 아닌 깊은 뿌리 박힌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커스 톰슨 교수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필요 이상으로 강했고 마치 그녀의 힘을 시험해보려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주짓수를 배우고 싶다고요? 그의 질문에는 노골적인 회의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톰슨은 그 예의 바른 인사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복종의 표시로 본 것입니다. CEO 주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은 아니길 바랍니다. 톰슨의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제 아카데미는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 아니거든요. 진짜 전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넌 여기 어울리지 않아. 빨리 포기하고 꺼져. 하지만 유나는 그 도전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톰슨은 자신이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미소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유나는 첫 수업을 위해 타르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하얀색 도복을 입으며 그녀는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늑대 무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의 눈빛에는 늑대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트 위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23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중 여성은 자신을 포함해 단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 여성조차 그녀보다 훨씬 크고 근육질이었고 이미 몇 달째 훈련을 받아온 티가 났습니다. 웅성거리던 대화들이 하나둘씩 멈춰갔고 어떤 남학생들은 아예 대놓고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학생이 있네요. 톰슨이 손뼉을 치며 모든 이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유나, 맞죠?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틀리게 발음했고 그녀가 정정하지 않자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번 실력을 보죠. 마이크, 이리 와. 마이크라고 불린 남자는 9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였습니다. 그의 2 팔뚝은 유나의 허벅지만큼 굵었고 그녀에게 다가오며 과장되게 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살살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다른 학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고 예상대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톰슨이 기본적인 가드 패스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유나는 그 동작을 완벽하게 따라했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겼습니다. 동작을 어색하게 만들고 타이밍을 일부러 늦췄습니다. 부산에서 배운 생존의 첫 번째 법칙, 진짜 힘을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뤄라. 아니. 톰슨이 연극하듯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요. 주짓수는 발레가 아니라고요. 그의 말에 또 다른 웃음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아예 박수까지 쳤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서툴러 보이게 동작을 수정했습니다. 톰슨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강했고 마치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이해했어요? 자유훈련 시간이 되었을 때 유나는 다시 마이크와 짝을 이뤘습니다. 그는 기술을 연습하는 동안 필요 이상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팔꿈치 관절기를 걸 때는 거의 부러질 뻔할 정도로 비틀었고 좀 더 단단해져야겠네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가 났고 유나의 귀에 바로 대고 말하는 그의 행동은 명백한 성희롱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치욕을 삼키며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진정한 전사는 자신만의 전투를 선택한다. 아직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윤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녀는 아카데미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신하는 것이고 부산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헛된 것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톰슨은 매 수업마다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유나가 어떻게 틀리게 하는지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과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과 값싼 모방의 차이입니다. 그는 그녀의 일부러 어설픈 동작을 지적하며 마치 전시품을 보여주듯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녀를 세웠습니다. 학생들도 선생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할 때마다 영화 속 쿵푸 동작 나온다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유나가 지나갈 때면 일부러 큰 소리로 제키 찬이 왔네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무지한 조롱은 유나의 가슴을 한 번에 하나씩 찢어놓았습니다. 기술 연습 시간에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파트너들은 의도적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날은 목을 조르는 기술을 연습할 때 진짜로 숨이 막힐 정도였고 어떤 날은 관절기로 인해 손목이 부어올라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악의가 번뜩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여학생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애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유나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실 유나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야쿠자 시절 외국인 고객들을 상대하며 배운 실력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톰슨은 특별히 잔인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제 아카데미에서는 싸우거나 떠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의 선언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자기 인형을 위한 자리는 없어요. 그는 브라이언이라는 보라띠를 한 100kg짜리 거한과 유나를 짝지어 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아카데미에서도 유명한 문제아였습니다. 초보자들을 상대로 필요 이상의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죠. 브라이언의 눈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 같은 광기가 어렸습니다. 오늘은 재미있겠네.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자신이 진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부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굴복시켜서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짜 괴물은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미소 뒤에서 유나는 한 달 동안 계속된 학대를 견뎌냈습니다. 매일 집에 돌아갈 때마다 그녀의 몸은 멍투성이었고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은 마운트에서의 탈출 기술을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유나가 매트 바닥에 누워있고 파트너가 그녀의 가슴 위에 올라타 완전히 제압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은 달랐습니다. 유나의 몸이 마치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한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순식간에 위치를 바뀌었습니다. 그 동작은 예술 같았고 마치 20년 경험의 고수가 보여주는 완성된 기술이었습니다. 톰슨조차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즉시 다시 어색하고 서툰 동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완벽한 기술이 우연이었던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 순간을 똑똑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방금 그거 봤어? 갈색띠 베테랑인 제이크가 자신의 파트너에게 속삭였습니다. 잠깐 동안 저 여자가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았는데.
그의 파트너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톰슨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동양 여자를 주목하는 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제이크는 확신했습니다. 20년 넘게 무술을 해온 그의 눈은 속지 않았습니다. 저 작은 여자에게는 분명히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유훈련 시간 동안 유나는 다양한 상대들과 맞붙었습니다. 톰슨의 지시에 따라 모든 남성들이 봐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나는 결코 이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제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어는 마치 미끄러운 뱀장어 같았고 탈출 기술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숙련된 경쟁자인 카를로스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한 체격과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나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연기와 싸우는 기분이야. 가장 이상한 것은 유나가 다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그토록 거친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항상 가장 위험한 순간에 미묘하게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톰슨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점점 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고 말겠어. 그날 밤 톰슨은 컴퓨터 앞에 앉아 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게 될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일 것이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일 진실을 찾아 헤매던 톰슨은 결국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조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나박스라는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녀의 과거는 마치 안개 속에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직접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금요일 수업이 끝난 후 톰슨은 특별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매트 주변에 둘러앉았고 유나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그림자처럼 희미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톰슨의 목소리에는 사냥꾼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의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료 유나가 이곳에 온 지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톰슨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특별한 이벤트를 열겠습니다. 저와 유나의 대결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카데미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톰슨은 15년간 자신의 아카데미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지역 대회에서 우승했고 전직 프로 파이터들과도 맞서 이겼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유나가 이긴다면 톰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다면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끊고 극적인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 순간 유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톰슨과 마주쳤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가 예상했던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차가운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톰슨이 거짓으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전사가 진짜 용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아니면 결국 겁쟁이였다고 인정하시겠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유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대결이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토끼를 사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했고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아카데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톰슨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다른 아카데미들도 초대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교육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아카데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유나야. 그들에게 우리 가문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어라. 할아버지가 꿈속에서 보여준 그 따뜻한 미소는 유나의 마음에 깊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주 동안 아카데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톰슨은 소셜미디어와 지역 주짓수 그룹의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존중과 현실에 대한 교육적 시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다른 아카데미 학생들이 연습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도전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유나가 매트에 나타날 때마다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저게 톰슨과 싸운다고? 농담이겠지? 하지만 유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루틴을 따랐고 같은 학대를 당했으며 같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몇몇 예리한 관찰자들이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그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베테랑 갈색띠 제이크는 수업 후 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톰슨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아직 포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28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고통과 투쟁을 견뎌온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유일한 액자, 미군 제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말입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원하셨던 평화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떤 유령들은 직면하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침대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그녀의 16번째 생일에 준 낡은 검은 띠가 들어있었습니다. 22년의 훈련, 처음에는 사랑과 인내로, 나중에는 부산의 잔혹한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배운 것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입니다. 그녀가 할아버지 사진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로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아카데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역 스포츠 기자들까지 나타났고 전문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톰슨은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 후 인터뷰에서 할 말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본 순간 그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자세에서, 심지어 숨쉬는 방식에서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은 톰슨이었지만 곧 그 불안감을 떨쳐버렸습니다. 자신의 15년 경력과 압도적인 체격 차이를 생각하면 결과는 뻔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요일 저녁 샌디에이고 컴뱃 아카데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북적거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6개 아카데미에서 온 학생들, 지역 스포츠 기자들, 그리고 소셜미디어 홍보를 보고 찾아온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까지. 톰슨은 전문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유나는 시합 시작 1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그 평범한 하얀 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스폰서 로고도 화려한 패치도 없는 단순한 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매트에 발을 디디기 전 조용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본 몇몇 나이 많은 관중들은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오래 전 일본 무술 스승들의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깊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반면 톰슨은 마치 쇼의 주인공처럼 등장했습니다. 검은 도복에는 수많은 대회 패치와 후원사 로고들이 붙어 있었고 관중들과 사진을 찍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교훈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진짜 주짓수에서는 환상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시간 제한 없는 서브미션 온리 매치, 탭아웃이나 기권으로만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포인트도 없고 어드밴티지도 없이 오직 최종 결과만이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할 기회를 드립니다.
톰슨이 거짓 친절함으로 말했습니다. 누구도 불필요하게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유나는 매트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취한 가드 자세를 본 몇몇 베테랑 관중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자세에서 뭔가 친숙한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편린 같은 것이었습니다. 톰슨은 자신만만하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 후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겸손한 척하며 상대방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모습, 자신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는 모습들 말입니다. 중립적인 다른 아카데미의 흑띠가 심판을 맡았습니다. 그는 양쪽 선수를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매치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심판이 물었습니다. 톰슨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고 유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녀의 온몸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중얼거림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톰슨이 공격적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없이 써먹었던 더블레그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습니다. 체격이 작은 상대들을 상대로 항상 성공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의 근육질 팔들이 유나의 다리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어난 일은 관중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유나는 도망치거나 전통적인 방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마치 20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으로 톰슨의 공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춤추는 듯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톰슨의 목을 다리로 감쌌습니다. 그가 테이크다운을 완성하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머리와 목이 그녀의 다리 사이에 완벽하게 포획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삼각 조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습니다. 톰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당황하며 힘으로 탈출하려 했습니다. 근육질 팔뚝에 힘을 주어 그녀의 다리를 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오히려 삼각 조르기를 더욱 조여줄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톰슨의 목 뒤쪽에서 완벽하게 고정되었고 경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빠진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관중석은 완전한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틱틱틱 15초가 지났습니다. 톰슨의 얼굴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매트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유나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그의 모든 저항은 그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빠뜨릴 뿐이었습니다. 17초째 톰슨이 매트를 필사적으로 쳤습니다. 탭탭탭 그의 손바닥이 매트를 때리는 소리가 아카데미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마치 천둥소리처럼. 유나는 즉시 압력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굴러가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전통적인 존경의 자세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오만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차분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톰슨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당황과 굴욕으로 가득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명성이 17초 만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운이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자신보다 완전히 뛰어난 존재를 만난 것입니다. 관중석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는 그 침묵 속에서 톰슨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1000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재대결,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건 말이 안 돼.
그의 얼굴은 창백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불안한 중얼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가 너무 감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베테랑 갈색띠 제이크가 나서려 했습니다. 마커스, 이제 그만 닥쳐. 톰슨이 그를 밀쳐내며 고함쳤습니다. 절대 아무도 내 아카데미에서 나를 이길 수는 없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과 굴욕감이 만들어낸 독성 칵테일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심판은 주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리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마지못해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톰슨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전략과 기술을 포기하고 마치 상처받은 야생동물처럼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길로틴 초크를 시도하며 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이 아닌 광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마치 그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응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다음 기술은 미국에 있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의 뒷골목에서 생존을 위해 배운 기술, 전통 주짓수와 야쿠자의 치명적 효율성이 결합된 플라잉 암바였습니다. 톰슨이 길로틴을 시도하는 순간 유나는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우아하게 떠올라 그의 팔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카메라들이 이 믿을 수 없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몸이 완벽한 홀을 그리며 톰슨의 팔을 비트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12초, 톰슨이 자신의 팔꿈치가 부러지기 직전임을 깨닫고 격렬하게 매트를 쳤습니다. 탭탭탭, 그의 절규가 아카데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나는 즉시 압력을 풀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고요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이번 침묵은 더욱 깊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관중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단순한 무술 시합이 아니라 어떤 계시와 같은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떤 계시와 같은 것을 목격했다는 본능적 느낌 속에서 관중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톰슨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완전한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더 이상 작고 약해 보이는 아시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위험하고 신비로운, 그리고 그가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이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마침내 베테랑 갈색띠 제이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무술계에 몸담고 있던 그도 방금 본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일어나 도복을 벗었습니다. 아래에는 단순한 흰색 티셔츠만 남았습니다. 잠깐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유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확하고 강하며 권위가 있었습니다. 박진우 사범의 손녀입니다. 그는 1968년 베트남 전쟁에서 17명의 미군을 구한 한국계 미국인 참전 용사였습니다. 관중석에서 몇몇 나이 든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군사 역사나 전쟁 이야기에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 기술들을 부산에서 야쿠자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관중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요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기 위해 할아버지의 기억을 올바른 방식으로 기리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톰슨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오만함과 무례함으로 우리의 무술을 더럽혔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짓수가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아를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교훈은 끝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유나는 배낭을 집어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관중들이 자동으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왕족이 지나가는 것처럼 경외심 가득한 통로였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고 관중들의 표정에는 경이로움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아카데미 안은 여전히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투기 시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무술의 정신에 대한 계시였고 겸손과 존경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겸손과 존경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남기고 사라진 유나의 영향은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누군가가 이미 핸드폰으로 전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신비한 여성이 오만한 강사를 17초 만에 박살내다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영상은 온라인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무술 커뮤니티에서만 화제가 되었지만 곧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무술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이 놀라운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댓글 섹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 박진우라는 이름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 19968이라는 계정이 첫 번째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캐산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분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을 몰랐네요. 그 댓글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참전 용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자신들의 증언을 추가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훈장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사 보도 전문 기자들이 더 깊이 파고들었고 군사 기록들과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찾아냈습니다. 박진우의 영웅적 행동에 대한 공식 기록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군인이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구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혼자 돌아갔습니다. 78세의 제임스 미첼이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증언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말하며 혼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구하러 갔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그날 밤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른 후 계속했습니다. 그에게 손녀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샌디에이고의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전쟁 영웅의 후손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수개월 동안 익명으로 살아왔던 유나는 갑자기 자신이 단순한 무술 시합을 넘어선 훨씬 큰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역 한국문화센터의 회장인 김 선생이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할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다른 참전 용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족과 함께할 30년을 더 주셨습니다. 한 참전 용사가 썼습니다. 그분의 손녀가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기억을 기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마침내 수십 년 후에야 박진우의 영웅주의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의 영웅주의가 인정받기 시작하는 와중에 톰슨은 갑작스러운 명성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굴욕적인 패배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윤에게서 특별한 잠재력을 봤습니다. 톰슨이 카메라를 향해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가짜 겸손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그녀의 진정한 실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유나의 멘토였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그녀는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옷을 입고 머리를 처음으로 풀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권위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몇 가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유나가 진행자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술용 메스 같은 정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슨 교수는 저를 도자기 인형이라고 불렀고 아시아인은 자신의 아카데미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매일 모욕과 차별을 당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쿵푸 영화라며 비웃었고 훈련 파트너들은 의도적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해 저를 다치게 하려 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모든 말을 포착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유나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과도한 감정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차분하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 대결을 저를 도우려고 조직한 것이 아닙니다. 유나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를 공개적으로 굴욕 주고 아카데미에서 쫓아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이 카메라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저는 훨씬 더 나쁜 상황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관용은 약함이 아니고 인내는 굴복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멈춘 후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미군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분이 믿었던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이 나라에 왔습니다. 존경을 가르쳐야 할 곳에서조차 편견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요. 인터뷰는 파괴적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컴뱃 아카데미에 대한 부정적 리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학생들의 80%가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톰슨의 거짓말은 완전히 폭로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었고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카데미는 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에 쓰디쓴 열매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주먹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진실의 힘이 그 어떤 주먹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이제 샌디에이고 거리를 더욱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감사한 참전 용사들의 기부로 설립한 박유나 재단이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 특히 소수민족 출신 소녀들에게 무료 무술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컴뱃 아카데미는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톰슨은 집도 명성도 경력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지만 유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교훈은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만 배울 수 있는 법이지. 전국 각지의 참전 용사들이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박진우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용맹함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족과 함께할 30년을 더 주셨습니다. 한 참전 용사가 편지에 썼습니다. 그분의 손녀가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기억을 기리는 것을 보니 기쁨이 넘칩니다. 마침내 그의 죽음 이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할아버지의 영웅주의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자신만의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박진우 기념 도장. 그곳에서 그녀는 할아버지가 승인했을 방식으로 주짓수를 가르쳤습니다. 존경과 인내심, 그리고 인격 개발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말입니다. 입구 벽에는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녀의 도장은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위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무술 정신과 상호 존중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그들 모두는 윤에게서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특히 젊은 소녀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윤에게서 자신의 롤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조용하지만 강인한 여성,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여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밤 도장을 닫기 전 유나는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저를 위해 원했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억을 적절히 기렸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할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뒷골목에서 길을 잃었던 소녀가
마침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교훈은 전해졌고 명예는 회복되었으며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그의 손녀를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 존경, 그리고 진정한 힘의 의미와 함께 말입니다.